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강남 한복판 주택가에서 남성 2명이 여성 1명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종,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 찾을 수 없게 되는 현상. 한국 한 해 실종 접수 하루 평균 300명. 즉,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5분에 1명씩 사람이 증발하고 있다. 오늘 당장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실종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가? 반드시 집중해서 보자. 안녕. 밥 먹었어? 여자친구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남기는 남자. 잘생긴 외모에 185cm의 큰 키. 기업 연수 강사로 일하던 32살의 밝은 청년 김명철 씨. 4달 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이 예비 신랑은 상견례 일주일 전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다. 때는 지난 2010년 6월 12일 우리나라와 그리스의 월드컵 축구 본선 경기가 있던 날 같이 축구 응원을 하기로 했던 남자친구 명철 씨가 갑자기 연락 두절된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 갈 때도 이제 문자를 하는 사이예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한 통화 안 받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2번째 안 받고 3번째 안 받고 이게 계속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난 뒤에야 온 문자 한 통. 명철 씨의 번호가 분명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내용.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며 뜬금없이 헤어지자는 명철 씨의 문자 내용. 그리고 곧 명철 씨의 전화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명철이 전화가 딱 왔잖아요. 제 거에 9일 명철이라고 딱 떴어. 명철 씨네? 제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어떤 여자인 거예요. 명철 씨 여자친구 때문에 힘든 거 몰랐어? 문자 못 봤어? 나 명철 씨랑 잠수 탈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 연락을 마지막으로 명철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의 반응이 이상했다. 김명철 씨 닉네임이 김목사입니다. 김목사. 반듯해요. 딴 짓을 안 하고 근데 뭐 평상시에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안 하고 여자 문제로 그리고 돈 문제로 절대로 1%도 없어요. 뭔가 쎄함을 느낀 프로그램 제작진은 명철 씨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하는데 소름 돋게도 명철 씨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여자친구 현주 씨의 친구 조상필이었다. 조상필은 기업 연수 업체에 다니던 명철 씨에게 큰 계약권을 줄 수 있는 브로커를 소개해주겠다며 같이 만나자고 제안했고 명철 씨는 조상필을 만나러 가기 전 여자친구 현주 씨를 만나 사용 한도가 큰 신용카드를 빌려갔는데 조상필과 함께 만날 사람에게 접대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유였다. 약속 장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명철 씨는 조상필의 요구대로 차를 몰고 나갔고 출발한 지 약 1시간 반 뒤인 오후 5시 38분 명철 씨는 현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았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은행 CCTV에 포착되었고 그것이 명철 씨의 마지막 모습이 된다. 이튿날까지도 명철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현주 씨는 명철 씨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조상필을 찾아갔는데 조상필은 명철 씨와 만난 지 1시간 만에 헤어졌다며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언제 헤어졌어? 그랬더니 5시 반에 만났잖아요. 6시 반에 헤어졌대요. 그러면서 명철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를 담보로 해서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다고 한 거예요. 명철 씨가 끌고 나온 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갔고 함께 만났던 연수사업권 브로커 최 실장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3천만 원까지 받아갔다는 것. 이렇게 되자 경찰은 명철 씨의 실종을 돈이 필요했던 명철 씨의 먹튀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나 가족과 지인들은 명철 씨가 큰 돈을 빌려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돈이 제일 필요했다면 먼저 일단 교육 일정 끝난 거 미리 좀 당겨서 지급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했겠죠. 얼마 남지 않은 학자금 대출이 명철 씨가 가진 빚의 전부였고 명철 씨 번호로 왔던 문자 내용과 달리 약혼녀 현주 씨와 돈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조상필은 첫 만남부터 계약을 위해 등본과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심지어 조상필은 명철 씨가 선수금을 받아갔다고도 주장했는데 첫 만남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 교육 일정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제를 받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본 적이 없고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이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제작진의 추적 결과 연수를 의뢰했다는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개 이상의 단체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별도로 뭐 연수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은 명철 씨의 휴대전화 추적 결과가 나오면서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실종 다음 날 새벽, 명철 씨 휴대전화의 최종 발신 위치는 근처 빈 인테리어 가게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조상필과 만나기로 한 장소 근처. 추적 결과 이 인테리어 가게는 명철 씨를 만나기 전 조상필이 급하게 섭외해 놓은 장소였다는 것. 이는 만난 지 1시간 만에 집에 갔다던 조상필과 전혀 다른 사실인데 깔세를 하나 얻어달라고 하더라고. 얼마 쓰 한 달 쓴데. 그리고 해당 장소에서 조상필과 명철 씨를 목격한 목격자까지 등장한다. 축구한다고 난리를 쳤잖아. 12일 날 축 처진 거라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축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술이 채서 맞돌이 갖고만 내가 그랬어. 근처 음식점 주인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남자를 두 사람이 부축해 빈 인테리어 가게 안으로 데려간 것을 목격했고 그중 한 명의 모습이 조상필과 일치했던 것.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최 실장 역시 가짜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 브로커 최 실장의 정체는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던 최대상. 배달원을 브로커라고 속인 사람은 바로 조상필이었던 것.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연수 계약과 브로커. 최대상이 자백을 시작하며 조상필은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다. 최대상은 명철 씨를 만나기 전 조상필과 함께 병원 3곳을 돌며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사건 당일 조상필의 부탁대로 명철 씨가 마실 술에 수면제를 탔다고 자백. 명철 씨는 수면제가 든 술을 마셨고 10분 만에 정신을 잃었다고 최대상은 진술한다. 게다가 빈 인테리어 가게 안을 수사한 결과 명철 씨의 모발과 혈흔까지 발견된 것. 여기 이제 머리카락이 있는 거는 어떤 싸움 행위 때문에 여기 부딪힌 게 아닌가. 궁지에 몰린 조상필은 만난 지 1시간 만에 헤어졌다던 말을 다시 바꾸어 명철 씨가 약혼녀인 현주 씨와 자신의 사이를 의심했고 이 과정에서 명철 씨와 몸싸움이 있었던 것뿐이라고 주장.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가게 벽면 아래쪽에서 발견된 피는 공기 중에서 혈액방울이 퍼져나가 만들어진 이른바 비산혈흔으로, 즉 이미 명철 씨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피가 튈 만한 어떠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명철 씨의 혈흔이 남아있는 텅 빈 인테리어 가게에서 사용된 엄청난 양의 물. 사건이 발생한 6월 한 달 동안 사용된 물의 무게는 무려 89톤. 평소보다 40톤 이상 늘어난 것으로 물을 무려 88시간 동안 계속 틀어놔야 하는 정신나간 양.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빈 인테리어 가게 아래 댄스 교습소까지 물이 셀 정도였는데 왜 거기다가 밑에 물 새게 해느냐 그러니까 쥐가 막 썩어갖고 청소하고 물을 좀 뿌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쥐가 썩어도 쥐만 치우면 되는 거지. 상식적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조상필은 빈 인테리어 가게에서 대체 무엇을 씻어내려 했던 것일까? 최종 조사 결과 실종 직후 명철 씨의 전화번호로 왔던 문자 모두 조상필이 계획한 거짓 문자로 드러났다. 심지어 현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여자 역시 조상필이 고용한 사람. 조상필은 명철 씨를 만난 뒤 차를 몰고 대형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물이 처리되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30분 정도 머물렀는데 경찰이 일대를 수색했지만 끝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김명철 씨 실종 사건의 핵심 용의자였던 조상필은 끝내 살인죄를 면하게 된다. 명철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감금과 폭행 혐의만 인정돼 불과 징역 7년만 선고받은 조상필. 이미 만기 출소하고 버젓이 밖을 돌아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행히 조상필은 그러지 못했다. 바로 또 다른 사망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것.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쓰러진 채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숨진 28살 박병준 씨. 단순 사고사로 묻힐 뻔했던 사망 사건의 실체는 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살인극으로 드러났다. 월 수입 100만 원에 음식점 배달원 박병준 씨가 사망할 경우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게 될 사람은 바로 조상필과 그의 쌍둥이 형.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수레탄 수면제 수법은 김명철 씨 실종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고 결국 이 사건으로 조상필은 무기징역을 받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자신이 불리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말을 바꾸던 조상필은 끝내 한 가지 주장만 바꾸지 않았는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잣같은 거짓말로 빠져나가려던 조상필. 보험금 살인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 주변을 활보하고 다녔을지도 모른다. 결혼을 앞두고 사라진 김명철 씨는 아직도 사랑하는 이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은
조상필 따위의 무기징역으로 결코 치유되지 못할 것이다. 2023년 실종 접수 약 12만 4,223건. 이 중 대부분은 다행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만 일부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확률을 1%라도 줄이자. 그 1% 덕분에 누군가는 소중한 목숨을 건질지 모른다. 그럼 아디오스.